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 바로 전배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쁘신데 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전배님이에요. 아이고, 돌비님. 나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돌비님. 네. 진짜. 왜요? 아니, 어떻게 제가 쉬는 날인 줄 알고 올 쉬는 날이시죠? 이 카톡 도대체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다 감옥에 계신 분들은 위치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장치 같은 건 기본이죠. 아, 제 핸드폰에 조그맣게 이거 보석 박힌 거, 이거 그건가요? GPS 아니요. 그거? 그거는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저는 다 있습니다. 예, 집 곳곳에. 망을 칠 수가 없네요, 진짜. 아무튼 오늘 전배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해드릴 이야기 주제를 제가 꺼내버리면 거의 다 우리 규종님들은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유추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지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출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배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때는 한 1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루는 저희 이모님 그리고 이모님 신당에서 일하시는 삼촌분 그리고 저랑 셋이서 이모님 신당 주변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셨었는데 그날따라 비도 오기도 했었고 이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강치 잡히질 않는 거예요. 보통 부르는 금액 거의 2배 가까운데도 이게 안 잡히길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이모님께서도 그 돈 주고 대리 부를 것 같으면 차라리 이모님 당에서 한 잔 더 먹고 자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 들려갖고 가볍게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모님 신당에서 한두 잔 더 먹다가 이모님 신당 옆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잤었거든요. 어차피 다음날 쉬는 날이기도 했었고 해서 핸드폰도 꺼놓고 그냥 눈 떠질 때까지 잘난다 이러고 푹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뭐야 기습인가 했다가 잠깐만 이모님 신당인데 싶어갖고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모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싸움 났나 보다 미치겠다 진짜 이모님 성질 이러면서 대충 옷을 입고 문 열고 나갔더니 덩치가 이모님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진짜 덩치도 크고 배도 나오고 좀 퉁퉁한 여성분이 이모님 신당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잠도 일단 들 깼고 뭐지 싶어가지고 이모 왜 그래요? 이러는데 이모님 다시 한번 그 흉천 아주머니를 이렇게 들더니 또 들어 매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규종님들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은 키도 굉장히 크시고요. 풍채가 큰 건 아니시지만 한 투기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미로는 하셨는데 오랫동안 하셔서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밖으로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트레이너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체격이 좀 다부지세요. 저희 이 정도 여리여리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키도 저보다 네. 조금 작긴 한데 일단 어깨도 저랑 비슷할 정도로 체형이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다시 한번 그 쓰러져 있는 여성분을 일으켜가지고 딱 보니까 들어 맺히실 것 같아갖고 네. 제가 뛰어들어가고 사람 다친다고 하지 말라고 이모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보라고 이런 여자는 진짜 혼이 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갖은 안 좋은 말 하시면서 막 이러시길래 제가 몸 날려갖고 말렸죠. 하지 말라고 다친다고 여기 뭐 하는 거야? 이모 삭히시라고 하니까 이모님께서 막 씩씩 대더니 냉수 한 잔만 가져와 냉수 한 잔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뛰어들어가갖고 진짜 큰 컵에다가 냉수 타갖고 드시라고 진정 좀 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제 발목을 갑자기 이렇게 기어하고 붙잡고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모님께서 갑자기 발로 제 발을 잡고 있던 손목을 팍 차더만 안 꺼지냐고 나 당신 못 도와준다고 꺼지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불과 잠에서 깬 지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모가 그래도 이거 앉아서 차분히 얘기 좀 하시지 괜히 안 좋아진다고 이모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 전배야 이번에는 네가 한번 선택해봐라. 내가 이 사람 도와주랴 아니면은 그냥 보내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또 저한테 기어오셔갖고 발목 붙잡고 막 진짜 손을 연신 막 비비시면서 선생님 진짜 제발 한 번만 부탁이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걷다 대고 제 발밑에서 무릎 꿇고 연신 조아리고 계시는 분한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일단은 상황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말없이 이모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모님께서 선택하라고 네가 도와주냐고 아니면 꺼지라고 하냐고 네가 얘기하라고 그래서 일단 못쓰게 있다가 그냥 도와주시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모님께서 하더니 야, 나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차 시동 걸어 네 차로 가게 그럼 이러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머니도 인나시라고 했는데 진짜 얼마나 세게 집어 던지셨는지 맺히셨는지 옷이 막 찢어져 있고 먼지 다 묻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먼지도 털어드리고 아유 저 이모님이 한성격 하시는데 원래 저러시는 분이 아닌데 저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숨만 계속 내쉬더니 제 차를 타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이모님도 뭐 차릴 거 차리셔가지고 옆에 타시고 내비 불러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딱 도착해가지고 셋이 내리고 집이 어디냐고 해갖고 그 집 앞에 딱 갔는데 문도 열기도 전에 이모님께서 저한테 전배야 오다가 여기 편의점 하나 있던데 거기 가서 쓰레기 봉투 제일 큰 걸로 한 5장만 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뛰어가갖고 그 종량제 봉투 제일 큰 거 100리터짜리 그거를 5장 사가지고 왔는데 제가 비닐봉투 5장을 사가지고 이모님 앞에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문 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아주머니께서 문을 여셨는데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문을 활짝 열고 발 받침대를 받치시더니 나 이럴 줄 알았다 하시면서 갑자기 또 그 덩치 큰 여자분 그 옷고름 그 뒷목 쪽으로 잡더니 그대로 끌고 들어가서 신발도 신은 채로 그 거실에다가 또 내팽개 쳐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너 좀 가만히 있어. 야 아줌마 나 딱 2가지만 물어볼게. 이 집 주인 지금 어디 있는지 부르고 너 신당 주소 어딘지 불러 빨리. 진짜 뒤지기 싫으면 이거 2개 당장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뭔가 싶었는데 여기선 껴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있었는데 그 아주머님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집 주인 대신 위치랑 아줌마 신당 주소 불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머님께서 이게 사태 파악이 되셨는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걸 느끼셨는가 갑자기 또 무릎 꿇고 이모님 앞에서 가더니 나 진짜 부탁이니까 한 번만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만이고 2번만이고 주소 부르라 했어요. 나 다시는 안 물을 거야. 이대로 경찰서 가시던가 아니면 주소 부르시던가 하니까 아니요 갈게요 하면서 다시 또 이번에는 제 차로 그분이 찍어주신 주소로 이동을 했어요. 차로 한 30분 정도 더 이동하니까 낡은 빌라촌 뭐 연립빌라 이런 쪽으로 왔는데 지하에 떡하니 그 만자 이게 세계전 크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고 뭐 하냐고 이러시면서 이모님께서 그 덩치 크신 분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덩치 크신 분이 또 문을 열자마자 이모님께서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시더니 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진짜 사고 제대로 친다 싶어갖고 얼른 뛰어 들어가 봤죠. 방이 2개가 있는데 한쪽 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고 옆방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전형적인 그 무속인 분들 뒤에는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왜 한 20대 초반 갓돼 보이는 여성분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쪼그려 앉아서 마치 그 신당 구석 벽면 쪽에 숨어 있다는 듯이 그러고 계시는데 이모님께서 옷고름을 잡고 일으켜 세우시더라고요. 야 아가씨야 젊은 처자 아유 학생인지 모르겠다마는 왜 이러고 다니냐고. 야 당장 나랑 집으로 가자. 따라와 차 타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영문도 모르겠고 그대로 제 차를 운전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갔었던 그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줌마한테 이거 쓰레기 봉투 막 이러더니 담어 빨리 뭐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쯤 돼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그 집을 봤더니 방 입구 그리고 뭐 집기하고 여기저기 부적이란 부적은 다 붙어 있고요. 그 향을 태우기 위해서 그 향 거치된 거예요. 그런 것도 여기저기 설치돼 있고 이것저것 뭐 자화상 그림부터 시작해서 그냥 딱 보면은 뭐 이거는 무당집도 아니고 귀신 들린 집도 아니고 방 곳곳마다 부적 이것저것 다 해놓은 거예요. 이모님께서 뭐 하냐고 빨리 뜯어서 쓰레기통 안에 집어넣으라고 이러시길래 그 아주머니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서 막 떼가지고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고 하시더라고요. 전배야 잘 봐라. 내가 왜 너한테 무당집 다니지 말라고 했고 무속인들 함부로 만나고 다니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알려줄게 하시면서 이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 내가 왜 너를 가까이 두고 있고 왜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하는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뭐 네가 나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런 자리를 오래 한 적도 있었지만 네 체질 자체가 알지 않냐. 잘 어울리고 잘 들러붙는 거. 저기 젊은 처자도 마찬가지야. 너랑은 다른 케이스긴 하겠지만 잘 달라붙고 잘 쓰이는 체질이라고. 그런 체질 가진 사람들이 무속인 그래 뭐 좋은 무속인 분들도 있어. 근데 걔 중에는 애도 있고 나쁜 애들도 있단다. 저 아줌마처럼 저런 무속인집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갖은 가스라이팅에 갖은 모욕에 아주 내리 깔아가지고 그렇게 신받게 만든다. 그렇게 허주받게 만들어.
그렇게 신내린 비용 털어먹지, 굿한다고 이것저것 털어먹지, 집에 부적 이거 아이고야 돈 빼? 아니 돈처럼 우습게 썼겠구만. 아가씨 맞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쯤 되니까 젊은 이 여성분도 사태 파악도 됐고 뭐가 됐는지 맞다고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 분한테 들어갔다고. 3천만 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금액 얘기하고 내가 그 돈 다 받아줄 테니까 전배야 네가 지금 나 말고 다른 나쁜 무속인 안 좋은 무속인 만났으면 네가 지금 당하는 꼴이 딱 요꼬라지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냐? 하면서 다시금 그 부적이랑 집기 그 무속 도구들을 챙기고 계신 아주머니를 손으로 딱 가르치시더니 저 봐라 저 봐. 하나 뜯을 때마다 귀신 하나씩 팔에 하나 다리에 하나 목에 하나 어이고 한 명은 머리카락 붙잡고 있고 이 귀신 저 귀신 싹 다 모아서 부적 안에 가둬두고 무구 안에 가둬두고 그 무구들을 엄한 사람 집에다 풀어놨으니 당연히 귀신들이 들끓을 것이고 안 그래도 체질 약하고 음기 강한 젊은 애한테다가 그런 거 다 옮겨 심어놨으니 당연히 어느 집 가도 신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밖에 더 하겠느냐고. 아하. 저 꼴하지 마라. 어이구 또 붙었네. 어이구 한 분 더 계시네. 다 뜯어라. 몇 명 붙나 보자. 몇 분 붙어보나 한번 내가 한번 세볼 테니까 아줌마 집에 있는 거 당신이 기억하지? 다 뜯어내서 그 봉투에 그대로 남으셔. 그리고 그 봉투 그대로 아줌마가 집에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봉투를 5장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뭐 이모님께서 크게 5장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긴 하겠지만 5장까지는 아니었고 정확히 그 봉투 한 3장 꽉 찰 정도로 수많은 무속적인 것들이 꽉 차있게끔 거기 차려놨더라고요. 심지어 인형에도 이것저것 만들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네. 와 그걸 보는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그 상황이 나도 진짜 이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일이 어느 정도 처리되고 난 이후에 이모님 신당으로 도착해서 저와 그 집에 계셨던 젊은 여성분 그리고 이모님 셋이 이모님 신당 도착해서도 얘기했던 게 저기 아가씨 여기 이 젊은 남성분인 얘 있잖아요. 얘 기름값 많이 썼는데 기름값 하라고 돈 3만 원만 쥐어주고 아무런 일도 없을 거고 더 이상 어떠한 일도 일어날 거 아니니까 그냥 평소처럼 살면 된다고. 당신한테 귀신 붙을 일도 없고 신받을 필요도 없고 굿할 필요도 없고 집에 부적 하나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이런 쪽 믿지 말고 차라리 정 미치겠으면 뭐 어디 교회라도 가셔가지고 찬송 하나 부르시던가 절에 들어가서 불경이라도 외우셔. 당신은 이쪽이랑 문제 없어. 이제 절대 문제 없으니까 그냥 잠깐의 해프닝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그냥 3만 원만 내고 가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저는 김값은 받고 그렇게 가셨었고 저도 자고 일어나서 이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좀 얼떨떨하기도 했었는데 이모님께서 일단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고 하시고 근처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다시 이모님 신당에 왔는데 저도 궁금했던 게 지금이야 뭐 이모님께 많은 이야기도 들었고 그간에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근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르는 거 투성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길 가다 귀신만 봐도 힐끔힐끔거리고 그랬을 때니까 이모님께서 그 집에서 저한테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아냐 다른 무속인 집 그래 내가 다른 무당집 뭐 가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모 나는 평생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어째야 되는 거냐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이모님이 이렇게 도와주고 계셔서 나는 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모님께서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나 없어도 된다고. 네가 나를 등져도 된다고. 전배야 네가 겪을 수 있는 일 동안 많이 겪었지 않냐.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고 네가 감내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살면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널 만나는 거고 네가 뭐 힘들면 곁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널 도와주는 건데 굳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미래를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귀신 뭐 이런 얘기 안 꺼내면 된단다. 네가 엄한 곳 안 꺼내면 된단다. 네 체질이 조금 그런 쪽인 건 맞아. 사실이야. 함부로 닫을 수 없는 체질인 건 맞는데 너 같은 사람들 주변에 몇 명은 더 있어. 너만 그렇게 특별하고 너만 그렇게 뭐 절망적이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꼭 이상한 점집들 가고 이상한 무당들 만나서 무속인 분들 무당들 좋은 사람들 많어. 근데 어떤 직업군에서든 어떤 부류에서든
스파이들은 있단다, 전배야. 어느 업계에서도 스파이들은 한 명씩 있어. 그런 애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내가 무당집 함부로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아들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일도 있었고 지금도 뭐 물론 간간히 뭐 터져가지고 뭐 이모님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긴 하지만 저도 생각을 하니 뭐 엄밀히 따지면 제 잘못이 맞긴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모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시고 저한테 평소에 해주시는 얘기 전 허투루 듣고 있지 않고 잘 지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예전에 돌비님 시참 들을 때 어떤 얘기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속인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시참 썰을 들은 게 있어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워낙 많죠. 예. 특히나 많고 하다 보니까 귀족님들 같은 경우가 물론 그런 쪽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단순히 돌비 공포 라디오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분들 중에 무속신앙을 절대적으로 많이 믿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제가 걸핏하면 이모님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같이 놀고 막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고 뭐 조금만 있어도 뭐 조금만한 일 생겨도 그게 이게 혹시 뭐 귀신 때문인가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 살다 보면은 인과 인간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뭐 어쩌다 한 번씩 뭐 어떤 경우에 잘못돼서 그 영적인 게 이렇게 우리 사회 속에 침투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내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잘하셨다.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이모님이랑 이모 나 다음에 시참하면은 이 얘기 돌비님한테 해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잘 생각했다고 제발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함부로 무당집 찾아가고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고 네 인생이 진짜 무너질 것 같고 여기밖에 없겠다 싶을 때 그때 한번 가서 네 의견을 얘기해보고 그때 가서 뭐 조언을 듣는 거지 뭐 조그만한 일 있다고 무조건 무당 맹신하고 그러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초화삼간 태워먹는 짓이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꼭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선배님, 이 얘기가 왜 좋냐면 대부분은 뭐 무당을 진짜 힘들어서 찾아가는 분도 있고 재미로 찾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왜 거기에 빠져드냐 멍청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사기꾼 무당 중에서도 그 마음을 자꾸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심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부터 들어가요. 작업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뭐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힘든 일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얼굴에 써있대요. 맞아요. 또 무속인 분들이 일단 뭐 영적인 거에서도 공부를 많이 하시지만 그쪽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관상학적으로 아니면 딱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폭이 좋아서 촉 보고 얘 이런 쪽이겠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딱 보면 티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해서 힘든 부분을 좀 어루만져주고 공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다 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전배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먼저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전설의 배송맨님께서 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전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천년 만이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전설의 배송맨님, 바로 또 전배님이 찾아오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좀 다양한 옴니버스 형식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나름대로 제목들을 지어봤는데,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몸이 기억할 이야기. 몸기억. 네. 그리고 하지 좀 마세요. 그리고 캠핑 가서 제가 있었던 일 이렇게 세 가지 짤막하게 세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하지 좀 마세요. 좀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랜만에 외쳐봅니다.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대십니다. 전설의 배송맨이에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을 보니까 되게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족님들도 굉장히 좀 이 정도 했으면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실까 해서 첫 번째 이야기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보통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할 이야기라고 칭하는 이유는 제가 대략 20살 때부터 중간에 한 2년 정도 공백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빙의 현상과 귀신에게 씌이고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 몸이 어느 순간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어떠한 느낌이 나면 아 이거 씌인 것 같다. 하다못해 길 가다 아니면 어두컴컴한 곳을 지나갈 때 지방령이 잠깐 제 몸을 탔다가 지나가도 아 이거 씌었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기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을 감아서 그 눈두덩이라고 하잖아요. 눈을 감아주는 이 살들을 그 살을 검지랑 중지로 이렇게 살짝 눌렀다가 떼고 눌렀다 떼고 한 3번 정도 하다가 손을 완전히 떼면 몸이 기억하듯이 그 눈두덩이를 누르는 그 느낌이 나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쭉 이어지는 느낌과 함께 뒷덜미에서 차가운 느낌이 나면 거진 10중 8구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이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돌비님 있으시거나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귀족님들께서도 이런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이때 그럼 귀신이 씌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 증상 그리고 이 느낌 그리고 이 몸의 기억에 대해서 저희 이모님께 물어봤었어요. 이모 나 이런 느낌이 들 때 귀신에게 씌었던 것 같다.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야 너 박사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저 아는 사람들 그리고 제 지인들 때때로 놀러 갔거나 술자리에 있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시들물을 하듯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방금 제가 해드렸던 얘기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 보통 지인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도 피곤할 때 그런 적 있었는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간단히 생각해보면 귀신이 정신이 온전할 때 파릇파릇할 때 맨정신 막 활활 타오를 때 절대 못 하거든요. 그만큼 몸의 피로도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느낌이라 해서 귀족님들 혹시나 그런 느낌이 드셨으면 보통 이런 빙의 현상이라던가 이런 귀신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어떠한 것에 대한 집착이 좀 심해진다던가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실 때 우리 귀족님들 한 번씩 의심해보시고 사람 많은 쪽으로 가시던가 되도록이면 그 장소 빨리 피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4명 정도한테 그 4명 정도 지인들이랑 제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귀신에게 씌었다던가 홀림 증상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실제적으로 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어요. 나 혹시 그때 어땠냐? 나 어떤 느낌이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했던 말이 갑자기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갑자기 하나에 꽂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해져서 그것만 하려고 하더라. 너 되게 그때 좀 이상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 뒷덜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땀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나게 있어서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갑자기 뒤에서 에어컨 바람이 오는 느낌이 든다던가 찬바람이 갑자기 휑 하고 드는 느낌이 나면 그때도 의심 좀 해보셔야 돼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서 그런 게 아닌 이상 귀신이 갑자기 우리 귀족님들 혹은 돌비님을 지나쳤다던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서 편의점 갔다 오는데 그런 증상을 제대로 겪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음료수랑 술이랑 이런 걸 잔뜩 들고 있었는데 집까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게 나 혼자만의 극한된 게 아니고 보통 뭐 귀신을 본다던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무당이모님 그리고 무당이모님 지인분들께도 물어봤을 때 나 그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 맞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거의 국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를 나중에 뭐 자고 있나서 혹은 뭐 나중에 일상생활 하다가 밤에 혼자 다니셨을 때 혹시라도 제가 얘기했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야,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하지 좀 마세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처음 이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이모님께서 저한테 해줬던 얘기를 제가 좀 종합해서 가지고 온 건데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그러니까 본인이 귀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영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혹은 흉가 동호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소금을 들고 다녀요. 붉은 소금?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귀신을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서 소금을 들고 다닌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귀신을 실제로 쫓는데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채 정말 미약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다짜고짜 무슨 일이 있다고 그냥 소금 들고 막 팍 뿌려버리면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뒤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단순히 소금만 갖고 있다가 이상한 느낌 들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몸이 기억할 이야기에 나왔던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들고 있던 소금 확 뿌리면 흔하디 흔한 아니면은 존재감이 굉장히 미약한 귀신들, 영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금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리를 뜬다던가 이렇게 도망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후속적인 준비가 안 되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간단하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국한돼서는 그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 하나예요. 차라리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전에 저희 이모님 신당에 흉가 동호회 분들이 4명이서 그냥 단체로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알았는지 아니면 다짜고짜 뭐 신당이 있으니까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4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모님께 실소를 터뜨렸대요. 4명이라고 느꼈는데 문을 여니까 한 80명이 들어오더랍니다. 눈으로 셌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니네 무슨 알리바바 80이나 도둑들도 아니고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흉가 동호회 사람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귀신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갔다가 옳지 않은 행동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거 꼭 하는 사람들이 그 팀 안에 무조건 한두 명은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들이 지가 세다던가 아니면 겁이 안 난다던가 이런 행동을 했다가 뭐 본인들은 이거 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대요. 흉가 갔다가 그렇게 깽판친 친구가 자기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횡단보도를 걷는데 왕복 8차선 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횡단보도 절반 정도 걸었을 때 누가 뒤에서 땡기더래요. 그래갖고 아이고 나봐요 이렇게 실갱이 하는 사이에 신호는 끊어져서 빨간불이 되고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 중앙분리대라고 하나요? 그 사이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었고 나를 잡아 끄는 막 이런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이런 문제가 좀 자발적으로 많이 생기고 본인들이 뭐 술을 취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MZ세대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많이 안 믿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내가 그냥 뭐 단순히 술이 취했다 뭐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다가 귀신에게 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빨리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힘든 경우가 생겨서 무속인 분들께 도움을 받아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지 않고 진짜 뭐 흉가라던가 이런데 가서 안 좋은 행동들을 했다가 본인 몸에 실린 상태에서 그렇게 엮인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퇴치를 해준다 해도 쉽게 퇴치도 안 되고 본인들이 안 가려고 하고 특히나 어떤 무속인들은 야 너네 그랬었잖아 야 네가 감내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규종님들 뭐 흉가 가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겠지만 흉가 가는 것도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가서도 절대 그냥 문고리만 잡고 가서 인사 꾸벅하고 문고리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나갈 때 인사 한번 꾸벅하고 그렇게 빠른 순서로 집으로 튀어가시길 간곡히 바라고 이야, 흉가 가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제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네. 흉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 혼자 가지 마라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다 이상한 집들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 나중에 제가 뭐 사진이라던가 이런 영상 매개체에서 귀신 보는 경우는 흔치가 않았어서 그 사진을 이모님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혹시 이거는 보이나요? 여기 뭐 흉가 갔다 왔는데 보이나요? 이민구의 손으로 쓱쓱쓱쓱쓱쓱쓱쓱 올리더니 사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거기에 귀신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 사진 빼고 전부 다 실려있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흉가 뭐 가실 수는 있지만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 빠르게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양쪽 마주보고 있으면 요 마주보고 있는 거울 사이로 무한히 반복되는 게 보이실 텐데 요거 괜히 정신 놓고 뻔히 보고 있다가 그 안쪽에 있는 귀신들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시들모에서밖에 안 해봤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무서운 얘기 해준다고 친구 중 한 명이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나 해갖고 레츠가 기리십니다 하고 듣고 있었는데 야 니네 엘리베이터에 보면 왜 거울 마주보는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가 내가 많이 해봤던 얘기인 것 같던데 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시들모에서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울 속에 내가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반복되고 있는 그 반사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본인이 깜짝 놀라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엘리베이터 내려서 도망간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이게 나 혼자 겪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요즘은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꽤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옛날 건물들 제외하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나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 거울이 마주보고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 정신 놓고 그 거울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안 좋은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요거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랑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만한 얘기인데,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집에 뭐 텐트 같은 거 많이 갖다 놓고 하실 텐데, 저는 주로 가는 게 노지 캠핑장이라 해서 뭐 인적 드물고 이런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오토 캠핑장이라고 하는 전기 시설도 있고 샤워실이라던가 이런 게 구비되어 있는 오토 캠핑장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실제로 텐트도 한 200만 원짜리 사놓고 언제 가나 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잘 안 가게 된 이유가 캠핑장이 보통 보면 오토 캠핑장 특성상 사이트라 그래서 요 텐트를 놔야 되는 걸 되게 오밀조밀 딱딱 맞춰갖고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산을 깎아 말고 거기에 길을 내놓고 그대로 캠핑장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캠핑장을 하던 사람이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물림이 되다 보니까 캠핑장 자체가 따지고 보면 땅에 대한 연식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산을 깎아서 만든 캠핑장이다 보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곳은 뭐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산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세면장 혹은 쓰레기장 요 주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끔씩 궁금한 거 못 참고 나오시는 귀신분들, 영가분들도 계시니까 소금을 제가 챙겨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요. 네. 괜히 갔다가 혼자 잠깐 뭐 화장실 갔다던가 이런 거 돌아올 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고 그러면은 얼른 가족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족들이 가장 따뜻하잖아요. 예. 실제로 캠핑장에서 저는 귀신을 봤던 경우가 허다했지만 캠핑장에서 크게 영가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가게 되면 뭐 캠핑장을 갔다가 뭐 사고가 났다던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적도 없었고, 캠핑장에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적도 한 번밖에 없었어서 저는 아직도 캠핑장을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이긴 해요. 물론 어딜 가서도 뭐 귀신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 뭐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보통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이런 곳이 아니라 일반 노지 캠핑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물고 전기나 이런 시설이 없는 곳에 단지 좀 뭐랄까요, 그 터가 좋아서 땅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 노지 캠핑장으로 자주 이용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냥 뭐 맥락 없이 얘기하자면은 그 강화 같은 경우에도 노지 캠핑장도 많고 오토 캠핑장도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강화에 있던 한 노지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고 들은 일인데, 이 친구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먹고 난 음식물 가지고 진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상을 차렸어요. 장난을 친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그러시는 영가분들도 계시겠지만 음식물 쳐다보고 오는 귀신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와서 그 차려진 음식을 보고 굉장히 극대노를 하시겠죠. 그렇게 차려놨던 분들한테 당연히 피해도 가고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행동이 강령수유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물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노지 캠핑장 가시는 진짜 캠핑 매니아분들 계시면 음식물 처리는 굉장히 똑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귀신이라던가 영가 문제가 아니고 멧돼지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뭐 네, 귀신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 공포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음식물 처리는 오토 캠핑장을 가던 노지 캠핑장을 가던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진짜 이거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야, 그러면 이제 전배님께서 또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캠핑장에 관련됐던 제가 겪었던 일인데요. 한 1,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랑 저희 와이프, 저희 아들 이렇게 셋이서 강화에 있는 오토 캠핑장 갔을 때 이야기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방의 절반은 캠핑 도구로 가득 쌓여 있어요.
이것저것 캠핑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 귀신을 본다 한들 캠핑은 못 끊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셋이서 캠핑 장비를 챙겨서 강화도에 있는 오토 캠핑장을 갔었는데 캠핑장을 가서 일단은 뭐 자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같이 뭐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고 또 수영장도 있어서 낮에는 수영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갈 때쯤 네. 고기랑 이것저것을 꺼내서 파티를 했죠. 고기도 구워 먹고 미리 준비해서 갔었던 가리비도 구워 먹고 하면서 어느 정도 먹다가 보통 캠핑장은 10시, 11시 이후로는 매너 타임이라 해서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텐트 안에서 이렇게 조촐히 먹다가 자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매너 타임이 다 될 시간대쯤 돼서 먹던 거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는 제 아들이랑 같이 아들과 같이 손 씻고 이빨 닦으러 오자 하면서 세면도구를 챙겨서 우리 캠핑장 사이트에서 대략 한 내리막길로 한 3분 정도 내려가면 있는 그 세면장에 가서 간단히 세면을 했어요. 같이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하고 아들 손을 붙잡고 다시 오르막길로 슬슬 올라가고 있었는데 저희 텐트가 있는 오르막길 초입 쪽에서 사람 한 명이 이렇게 차렷 자세를 하고 고개를 상체를 90도로 숙인 상태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고 저 양반 술 취했네 하면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보통 내리막길을 바라보면서 예. 하체는 꼿꼿이 사오고 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기역자로 쭉 내리면 앞으로 꼬꾸라질 만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가수 싸이님의 새라고 해서 왜 이렇게 양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행동을 하더니 이 팔꿈치 밑으로 이 손가락까지 있는 이 팔이 기괴한 형상으로 꺾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 귀신이구나 이렇게 보고 딴 데 쳐다봐야겠다 이러고 살짝 한 대를 쳐다봤다가 아들을 쳐다봤는데 우리 아들이 그 정면에 있는 귀신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똑같이 고개를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숙이고 그 귀신이 하고 있는 행동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깜짝 놀라고 너무 당황을 했어서 못 써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야 아빠 미안해 아들아 아빠 미안해 그러고 얼른 우리 아들을 안아서 텐트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우리 와이프도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소리를 지르냐고 애한테 그래서 아빠 미안해 아빠가 잘못 봤어 아빠가 뭐 헛것을 봤나 봐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렇게 사과를 하고 잔다고 해서 몸을 뉘었고 다 같이 불을 끄고 누워있는데 봤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제일 먼저 들었고 보통 애들 같은 경우엔 영이 맑으니까 눈이 맑으니까 귀신을 본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를 가기 한 2, 3년이 남은 나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이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을 보는 것 같다.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빨리 지금 신당으로 오라고 근처면 빨리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이모님 당 집으로 갔었는데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모님께서 어떻게 됐었냐 어떤 상황이었냐. 예.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시더니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어디다가 막 카톡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인지 카톡인지 막 하시더니 이윽고 제 핸드폰에 카톡 울리길래 핸드폰을 확인해봤는데 이모님께서 저한테 주소를 보낸 거예요. 여기로 가라. 네 아들 데리고 오늘 가. 지금 빨리 세비에서 당장 떠나라고 당장 가보라고. 그래서 저는 보통 이모님께서 이유를 설명 안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는 다급한 상황이라는 거를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바로 알았다고 이모 전화드릴게요 하고 집으로 가서 와이프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셋이서 같이 그 이모님께서 적어주신 주소지로 향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있는 곳인데 어디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고 거기에 갔더니 뭐 옛날 가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겠거니 하고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굉장히 키가 작으신 한 할머님께서 오셨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선 이모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가명이긴 한데 정희한테 얘기 들었다. 앉아보셔요. 저희 가족은 셋이 이렇게 나란히 그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아이가 아빠를 닮기도 많이 닮았는데 영적으로도 많이 닮아있네. 어렸을 때 열려있던 게 쭉 열려있구만 아직도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을 들어서 우리 아들 얼굴을 눈을 포함해서 이렇게 싹 가리시더니 이제는 괴물 같은 거 안 보일 거다. 보여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는 이쁜 것들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손을 이렇게 떼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저렇게 뗀다고? 라는 생각도 했고 굉장히 놀라기도 했어요. 단순히 손만 이렇게 덮었다가 몇 마디 하고 손을 떼시니까 굉장히 놀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됐나 보구나 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우리 와이프한테 가까이 가더니 앉아서 와락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경우인가 했는데 입 다물고 꾹 참느라 고생했어. 남편보다 네가 더 장군감이네. 아이고 애기씨가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똑같이 손으로 와이프 얼굴을 가리더니 눈과 얼굴 코 위를 가리더니 아가씨도 앞으로는 좋은 것만 보셔. 애매한 거 보고 있지 말고 애매한 거 보고 못 봤다고 참고 있지 말고 남편한테 이런 거 속일 것도 없어. 남편이 보는데 왜 뭐 한다고 꾹 참고 앉아있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와이프가 보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와이프는 그저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냥 견디면서 보이는 걸 참고 있었다.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할머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할머님께서 하는 말이 너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도 놀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너는 닫아봤자 금방 또 열린다.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라. 인정하고 좀 살아. 너 지금 당장 안 보인들 또 보일 것이고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사람에게 최고 곤욕이다. 그냥 인정하고 감내하고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나을지도 몰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다간 너한테 엄한 신줄 도출 내려온다. 그런 거 겪지 않기 위해서도 아마 정의가 나한테 너네 보냈을 것이고 본인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한테 보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암튼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설이 다 됐으니 그리고 남편분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보고 먹어봐야 알지. 앞으로는 보는 게 맞는 거고 인정하고 살고 감내하고 사시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예 복채 같은 거 필요 없고 정의한테 받을까 받았으니까 얼른 올라가 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거의 그냥 얼른 떠밀어서 집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예. 그러고 집에 오는데 일단 와이프와 아들을 집에다 내려다 주고 저는 바로 이모님 당직으로 향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얘기를 이모님한테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괜히 좀 이상한 분위기 될 것 같아서 괜히 가다가 과자랑 이모님 좋아하시는 막걸리 이런 거 잔뜩 사갖고 이모님 신당에 도착을 해갖고 이모나 갔다 왔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내색하지 않고 그냥 갖다 줬어요. 이모님 그래도 신경 잘 써주셔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거 내려놔 드리고 막걸리 드실래요? 아니면 뭐 하나 시킬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에이씨 그 할멈은 왜 쓸데기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별 얘기 안 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얼굴에 다 써있다 이놈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예. 됐다고 너 들을 만큼 들은 것 같으니까 앉아라 내가 마저 얘기해 줄 테니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찌됐건 저한테는 좀 많이 자리가 잡혀 있어서 닫아도 금방 열리고 마치 잠깐 쉬었다 다시 열리는 느낌이듯이 그런 식으로 아마 영안이 계속 열릴 거라고 그러니까 감내하고 사는 게 낫고 애시당 예전에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다시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크게 다른 이야기는 없다. 다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네가 감내하고 인정하고 살아야 아마 너의 가족들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더 이상은 그런 일 없을 거니까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와이프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맙고 멋지다고 생각이 드네. 아이 고생 많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해. 술이나 그냥 번화하게 오늘은 좀 취하도록 먹어보자 하면서 뭐 좀 시켜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모님 당에서 이것저것 막걸리에다 어울리지 않는 치킨도 뜯어가면서 이것저것 먹다가 집에 왔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돌비님한테 해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야기도 짧고 어디다가 끼워 넣을 수도 없다 보니까 어제 돌비님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모아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배님께서 이야기를 또 옴니버스 형식으로 들려주셨고 또 이런 스타일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할 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배님.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배님께서 들려주신 이 내용 자체가 원래 전배님은 하나의 스토리를 좀 길게 해주시는 편인데 오늘은 옴니버스 형태로 준비하셨고 또 전배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우리 또 전배님 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찾아와 주실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